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9월 9일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 지금 6시 40분인데 좀 전에 근처에서 벼락이 떨어졌나 봐요. 엄청난 소리가 창문이 뒤흔들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책을 읽는 와중에 또 번개가 칠 수도 있으니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 어제에 이어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의 조건 3장 가망 사업자의 후원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망 사업자란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사용하거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바로 가망 사업자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올바른 후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후원을 잘하십시오. 그들은 아직 때가 묻지 않았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훌륭한 사업 기회로 이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올바른 팔로우과 팔로우스루. 팔로우과 팔로우스루를 하는 순간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제대로 알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상대가 가망 사업자라면 애초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이때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 단추를 잘 잠글 수 있듯 후원을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은 가망 사업자의 성공 확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러면 올바른 팔로워과 팔로우스루의 좋은 예를 살펴봅시다. 팔로업의 좋은 예. 지인 씨는 처음 본 사람을 컨택하는 콜드 컨택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인 씨는 콜드 컨택을 위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동네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입구를 예쁘게 장식한 액세서리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게에 장식에 매료된 지인 씨는 가게 안이 궁금해졌습니다. 저토록 예쁘게 꾸며놓은 가게의 주인은 누구일까? 지인 씨는 서슴없이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가게가 정말 예쁘네요. 지인 씨 미소와 칭찬에 가게 주인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질문에 가게 주인은 금시초문이라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인 씨를 바라봤습니다. 가게 주인의 그런 눈빛에 지인 씨는 자신감 있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사장님도 소비를 하면서 사시잖아요. 오늘도 집에서 비누, 샴푸, 화장품을 사용하고 출근하셨죠? 그처럼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으로 바꿔 사용하고 추가 소득도 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사용하고 추가 소득을 발생해서 지금은 전문적으로 소비자 유통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제품력이 뛰어난 소비자를 모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투잡으로 시작할 수 있어 큰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지인 씨가 조리 있게 설명하자 가게 주인은 지인 씨의 외모를 한번 살펴보더니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요? 서로 대화가 오가던 중 끝에 가게 주인은 지인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세일즈와 많이 다르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네요. 종종 정보를 들려주세요. 제가 검토하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지인 씨는 또 한 명의 가망 사업자를 찾았습니다. 가게를 나온 지인 씨는 작은 메모장에 방금 만난 사람의 인적 사항과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재방문할 날짜를 적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지인 씨는 그 근방의 다른 가게에 들어가서도 역시나 밝은 미소와 자신감 있는 자세로 네트워크 마케팅 정보를 알렸습니다. 그렇게 지인 씨는 매일 올바른 팔로업으로 가망 사업자를 늘려갔습니다. 제대로 알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올바르게 알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와 만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올바른 팔로업은 많은 가망 사업자를 확보로 빠른 성공을 돕습니다. 팔로스레의 좋은 예.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명단을 작성한 일관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다양한 사람을 컨택했고 팔로우스루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그중 3명에게 팔로우스루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일관 씨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회사를 알리는 데 주력을 했어요. 우선 팀에서 제작한 자료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홍보도 하고 그들 중 느낌이 좋거나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선별해 다음 진도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대방의 스타일, 성격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
그에 맞는 자료와 멘트를 준비하는 것이죠. 가령 성질이 급한 반면 성격이 시원시원한 사람에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보상 플랜과 사업을, 반대로 온화하고 꼼꼼한 사람에게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제품을 자세히 알려주는 자료를 주고 최대한 말을 아껴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감성이 풍부하고 사교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회사 문화와 자신의 재물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과 친해진 일관 씨는 제품 체험과 초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보고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제품 시연으로 호기심을 자극해 센터 체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돈이나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곧바로 사업 설명회와 스폰서 미팅에 초대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일관 씨의 뜻대로 응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관 씨는 스폰서가 들려준 확률의 법칙을 굳건히 믿고 사업자 모집에 집중을 했어요. 이처럼 팔로우스루를 지속적으로 전개한 일관 씨는 신규 사업자를 배출했고 그 신규 사업자는 축하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게 아낌없이 후원을 해준 스폰서 사장님 덕분입니다. 스폰서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일관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새삼 후원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가망사업자가 있다면 지속적인 후원으로 그들을 올바른 사업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훌륭한 사업자가 되고 또 훌륭한 사업자를 꾸준히 배출한다면 하고 싶다면 후원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좋은 리더, 행복한 리더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정에 대처하는 후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든 부정적인 요소는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더구나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는 탓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부정 극복을 위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본질을 알고 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망사업자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부정을 대처하는 올바른 후원의 예입니다. 오늘 상근 씨는 가망사업자를 사업 설명회에 초대했습니다. 몇 달 동안 팔로우스루를 거쳐 가망사업자인 동기 씨를 사업 설명회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동기 씨는 상근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니 다 좋은데 이게 실제로 될까요? 이런 말을 들은 상근 씨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쪽으로만 그럴싸한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동기 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헌데 제 고정관념이 어디서 깨졌는지 아세요? 바로 사업 설명회와 전문가 상담에서입니다. 동규 씨도 저처럼 정도를 걷는 사람인데 왜 그러는 의심이 없겠어요. 이 말과 함께 상근 씨는 동규 씨를 여러 번 사업 설명회에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결실을 거두는 날이지요. 동규 씨는 제 시간에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고 진지하게 강의 내용을 보고 들었습니다. 상근 씨는 그 옆에서 강의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으며 동규 씨의 반응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상근 씨는 자연스럽게 사업 전문가인 스폰서를 소개했습니다. 강의장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스폰서는 상근 씨와 동규 씨를 반갑게 맞아 주었지요. 맛있게 차를 가운데 놓고 3명은 둘러앉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지자 스폰서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동규 씨라고 했죠. 이야기 많이 들어서인지 별로 낯설지가 않네요.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지만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어땠어요?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동기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좋은 일인 건 분명하네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맥도 넓지 않고 이 회사가 다루는 제품의 문외한인데요. 스폰서는 기다렸듯이 답변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인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만 본인이 그 사실을 지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누군가를 사귀고 인맥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성이에요. 동기 씨도 간단한 방법만 알면 지금부터 쉽게 인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품을 모를 경우에는 배우면 되지요. 여기에는 동규 씨를 전문가로 만들어줄 뛰어난 전문가가 많아요. 우리는 모두 한 팀이니까요. 그때 동규 씨는 말꼬리를 흐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장 시작하기에 무리가 있어요. 그 말을 끝나기 무섭게 스폰서는 질문했어요. 동규 씨 어떤 점이 무리가 있나요? 잠시 망설이던 동규 씨는 이야기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폰서는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새로운 일을 앞서서 망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한 달 동안 사업 설명회를 더 들어보세요.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때마다 저와 상근 씨가 알려주고 도와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동규 씨는 한결 마음의 집을 내려놓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의 미팅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이후로 상근 씨는 매주 동규 씨와 함께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동규 씨가 궁금해하고 갈증을 느끼는 내용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강의를 선택하자. 강의를 들을 때마다 동규 씨는 자신감이 향상했어요. 물론 강의가 끝나면 빠짐없이 스폰서와 미팅을 했죠. 결국 동규 씨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적극 동참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부정은 항상 긍정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다가오면 긍정은 고개를 숙이고 마련이에요. 다행히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원 장소를 긍정의 세계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망사업자가 부정적인 경우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부정의 에너지 곁에 오래 머물면 긍정이 망가지고 맙니다. 만약 다소 부정적이긴 하나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여러 번 찾아가 긍정의 세계로 초대하십시오. 긍정의 세계는 여러분을 도와줄 절대 긍정 스폰서와 엄청난 비전의 무대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후원. 시스템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주요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 주요 동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자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시스템에 플러그인하고 있을 때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 많은 사업자가 자신의 파트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성장하는 사업자는 항상 시스템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반면에 사업이 정체된 사업자는 시스템을 배제하고 단순히 사람 관리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리더도 아닌 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합니다. 시스템을 활용해 훌륭한 사업자를 배출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성공 공식입니다. 그러면 가망사업자를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올바른 후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후 준규 씨 팀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 행사에는 준규 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자가 기다리던 리더가 강의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준규 씨에게는 그 행사에 꼭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망사업자 두영 씨였습니다. 두영 씨는 준규 씨가 사는 동네의 상점 주인으로 준규 씨가 출근길에는 그 상점에 들리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준규 씨는 신중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정보를 알렸고 두영 씨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두영 씨는 아직 시스템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두영 씨를 초대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야. 준규 씨는 이런 생각을 하며 두영 씨를 행사에 적극 초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준규 씨는 망설이지 않고 그날 두영 씨가 있는 상점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잘 지내셨죠? 준규 씨의 밝은 인사에 두영 씨는 웃으며 반겼습니다. 사장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두영 씨는 흔쾌히 자리를 안내하며 향이 좋은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네 사장님 다음 주에 센터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려요. 사장님이 궁금해했던 내용으로 알차게 짜여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죠.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갔다 오시죠. 도영 씨는 시간과 장소를 물었습니다. 준규 씨가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자 도영 씨는 달력을 보며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그때는 선약이 있네요. 아쉽지만 다음에 가야겠어요. 순간 준규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내색을 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선장을 변경하면 안 될까요? 그날 정말 사장님이 만날 분이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해외에서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분을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쩌나 한 달 전에 잡은 약속이라 변경이 곤란해요. 준규 씨는 두영 씨의 완강한 결절에 부딪혀 일부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시 초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스폰서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사장님, 다음에는 꼭 같이 참석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준규 씨가 강하게 끌지 않자 미안한 마음이 든 두영 씨는 다음에는 꼭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자 준규 씨는 다시 두영 씨에게 행사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두영 씨의 상점에 들른 준규 씨는 한 달 전에 약속을 상기시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난 약속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좋은 행사가 열리는데 사장님과 같이 가려고 어렵게 티켓을 구했습니다. 준규 씨의 말이 끝나자 두영 씨는 시간과 장소를 물었고 달력을 보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자꾸 일이 겹치네요. 어쩌면 좋죠? 이번에는 준규 씨가 기다렸듯이 말했습니다. 아, 어쩌긴요. 저하고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혹시 그 약속을 저보다 먼저 잡으신 건가요? 그 말에 도영 씨는 자신이 약속한 것이 있기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준규 씨는 그런 도영 씨에게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도 처음에는 3번이나 참석을 거절했어요. 막상 가려고 하니 제가 잘하는 건지 망설여지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약속을 깨뜨릴 수 없어 결국에 갔지요. 믿기 힘들게도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요. 그 새로운 것을 사장님과 함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마 사장님도 행사에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요. 준규 씨의 진지하고 진솔한 말에 도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행사에 함께 참석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좋은 후원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 반드시 초대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위 3가지를 기본으로 삼아 시스템으로 안내하면 상대방은 시스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함께 시스템에 참석할 것이에요.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한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무작정 시스템에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첫인상을 받을까요? 누구나 처음 가는 곳은 낯설고 어색해서 분위기가 적응하기 힘듭니다. 여기에다 반강제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만큼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후원은 기다림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위 3가지 조건을 활용해 초대했는데 상대가 거절했다면 기다리십시오. 강요하기보다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절이 3번을 넘어갈 때쯤 상대는 미안한 마음에 결국 초대에 응할 것이에요.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초대와 기다림의 타이밍을 잘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후원 방법입니다. 행동으로 이끄는 후원. 행동의 걸림돌은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공포입니다. 많은 초기 사업자가 행동하는 데 망설이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는데 따른 두려움과 자신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크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거절에 대한 공포가 크면 사업을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은 사업 초기에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것은 되새겨보면 가망 사업자가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 행동은 이끌어내는 좋은 후원의 예입니다. 행동을 이끌어내는 좋은 후원의 예. 첫 번째, 몇 달간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사용해온 신나 씨는 자신의 피부와 건강이 좋아지자 자연스럽게 사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신나 씨는 자신에게 제품을 소개해준 아영 씨를 만나 사업에 관해 물어봤어요. 이에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정보를 얻은 신나 씨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신나 씨는 아영 씨의 사무실에 들렸어요. 그날은 신나 씨가 아영 씨와 함께 소개 명단을 작성하기로 한 달입니다. 아영 씨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와 볼펜을 신나 씨에게 건넸습니다. 신나 씨, 이제부터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전화에 저장된 명단을 모두 적어보세요. 이 말을 들은 신나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된 연락처 명단을 모두 적었습니다. 오, 200명이 훨씬 넘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영 씨는 작은 칭찬에 칭찬에 신나 씨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명단을 가지고 지금부터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컨택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스폰서의 안내에 따라 명단을 적긴 했지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말에 신나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그 명단에는 고객도 있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에 전화를 거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스폰서는 망설이는 신나 씨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나 씨 지금 그냥 전화하면 돼요.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끊으세요. 이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상대가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제품이나 사업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그건 다음에 생각하세요. 그 말에 신나 씨는 약간 자신감을 얻었지만 막상 통화하려고 하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영 씨는 노트 가장 뒷편을 펼쳐 통화하는 요령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나 씨 통화할 때는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대답을 하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하시고요. 만약 상대가 바쁜 척을 할 경우에는 다음에 또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끊으면 됩니다. 반대로 반응이 좋으면 지금 하는 일과 장소를 물어보고 다음에 근처에 갈 때 연락한다고 하십시오. 이 정도만 통화해도 잘한 것이에요. 지금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도 이렇게 여러 번 통화를 하면 친근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신나 씨가 정기적으로 전화하면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한동안 아영 씨의 말을 듣던 신나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들리자 신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받지 마라. 받지 마. 받지 마.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몇 초 후 신호음이 끝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나 씨는 스폰서가 알려준 대로 대화를 이어간 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때요? 해보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비록 짧은 체험이었지만 신나 씨는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나 씨는 스폰서와 함께 5통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스폰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5명과 통화를 했죠. 신나 씨는 스폰서와 함께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스폰서와 한 팀이라는 생각이 든든하기까지 했습니다. 행동을 이끌어내는 좋은 후원에 의해 두 번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사용해본 사랑 씨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사업 정보를 전해준 미연 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미연 씨는 사랑 씨의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먼저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개 마케팅입니다.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 소비자가 많이 생겨서 추가 소득이 늘어날 것이에요. 이 사업은 투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하는 일에 지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랑 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개가 생각처럼 쉽진 않았어요. 자신이 제품 정보를 알려주면 관심을 보이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중 2~3명은 자신을 외판원처럼 대했지요. 사람들의 시큰한 반응에 사랑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특히 한 명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겉으로 보고 싶지도 않다며 사랑 씨를 피하자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전화를 하던 사랑 씨가 며칠 동안 전화가 없자 미연 씨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 씨는 평소와 달리 무뚝뚝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랑 씨 무슨 일 있었나요? 사랑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소개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시도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 말에 미연 씨는 사랑 씨를 좀 더 일찍 도와주지 못한 것에 미안감을 느꼈습니다.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았던 사랑 씨가 소개를 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대와 그 다른 결과가 나오자 미연 씨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선 미연 씨는 사랑 씨를 다독인 다음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사랑 씨와 미연 씨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미연 씨를 만나온 사랑 씨의 모습이 조금은 편해 보였습니다. 사랑 씨는 미연 씨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소개가 굉장히 어렵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다 들은 미연 씨는 일단 사과부터 했어요. 미안해요, 사랑 씨. 제가 곁에서 저 챙겼어야 되는데 제 실수예요. 사랑 씨가 워낙 부치성도 좋고 혼자서도 잘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미연 씨는 미리 준비해 노트를 꺼내 사랑 씨에게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씨, 이건 소개 방법을 정리한 것이에요. 첫 번째 쪽은 소개할 때 요령이죠. 제품을 알리려면 자신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잘 쓰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제품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아요. 만약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제품을 보여주기 전에 제품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상대가 사랑 씨를 외판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랑 씨가 제품을 열심히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랑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 씨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소개 마케팅을 해봐요. 이건 소개하는 멘트를 정리한 것이에요. 상대가 제품에 관심을 보일 경우 이 순서대로 말하고 저를 소개해 주세요. 이 자료를 사용해 우리 팀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 사랑 씨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에요. 노트를 건네받은 사랑 씨는 한쪽 한쪽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자신감이 샘솟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고민하던 내용이 노트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죠. 읽고 자신감을 회복한 사랑 씨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다시 한번 해봐요. 지금부터 제가 사랑 씨를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두 사람은 다시 초점으로 돌아가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 후 사랑 씨는 제품을 더 열심히 사용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제품이 아닌 스폰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씨의 자랑은 가망 소비자가 스폰서를 만나면서 그 빛을 더해갔습니다. 특히 스폰서를 만난 가망 소비자는 태도가 진지했고 제품 체험이나 사업 정보에 깊이 집중을 했습니다. 행동은 예측이 가능할 때 함께하는 팀이 있을 때 나옵니다. 행동력이 떨어졌을 때 떠올려 보세요. 아마 무언가 커다란 두려움과 외로움의 내면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가망 사업자는 사업에 한 발만 담그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쉽게 말을 해 간을 보는 상태지요. 지금은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만 정성 어린 후원이 따르지 않으면 금세 변심할 수 있습니다. 가망 사업자가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때 함께 혹은 팀으로 그를 후원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반으로 줄어들고 행동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4장 사업자의 후원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저녁, 즐거운 저녁,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네, 좋은 밤 보내십시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